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유니버스와 MP를 구성하는지, 이게 저희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는 그 엑셀을 통해서 만들었었는데, 뭐 지금 현재 운용사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다 엑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어떤 첫 번째 직장의 대표님께서 본인이 사용하는 엑셀이 이제 고장났으니까 좀 고쳐달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쳐주면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현재가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퀀트와이즈에서 이렇게 따라 붙어서 들어오는 거고, 저희가 이제 종목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전 종목이라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코드 번호와 그리고 뭐 어떤 그 산업 분야인지,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이제 업종 구분을 어떻게 하고 그 세부 업종이 뭔지, 주요 생산 제품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게 계산을 하고, 뭐 저희 대표님은 상장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수정 주가, 그러니까 수정 주가는 이제 희석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된 주가라서 이제 변화율만 딱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수정 주가를 기준과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등락률, 어떻게 이제 19년도와 20년도에 어떻게 이제 변화율이 상승을 했었는지 떨어졌었는지, 뭐 바텀권이라고 보면은 많이 떨어진 걸 뭐 사던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진 것도 찾아보던지, 뭐 이렇게 하시려고 이제 한눈에 보시려고 이렇게 이제 등락률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식수 이렇게 넣고, 주식수와 관련된 뭐 멀티플 자료들, 현재 2019년도 말 기준이죠. 말 기준으로 이제 PBR, PER, ROE 뭐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연도별 매출액을 이제 쭉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영업이익, 이거 다 컨트와이즈로 한 번에 다운받으면은 쭉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처음 구성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증감률이 있고, 그리고 분기별 매출액을 또 이제 옆으로 기재를 해둡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하나 보게 되면 어떤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부터 회사의 어떤 상황을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죠. 17년도 말 18년도 주가가 이랬구나. 수정 주가 기준으로 이랬구나. 현재가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랐고, 과거 이제 멀티플 어땠고, 자산 부채 자본이 한 이 정도였구나. 그다음 매출액이 동향을 보면 18년도 대비 19년은 좀 빠졌었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8년 대비 19년 빠지면서, 그리고 최근 이제 분기 실적도 한번 볼까 이러면서 이제 분기 실적 매출액 연간 이제 연간으로 쪼개지는 이제 그 매출액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최근 분기 기준으로 뭐 이제 YOY 또는 QOQ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트렌드를 이제 쭉 이렇게 적죠. 이렇게 이제 해서 다 그 최대 주주도 뭐 적고 뭐 이렇게 다 적습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가로로 다 적었다 이런 거예요. 핵심 부분만. 그리고 이걸 전 종목을 다 관리를 했어요. 지금 이 시트에는 전 종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전 종목을 쭉 관리하면서 각 섹터별로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뭐 소재에서도 뭐 철강이 있을 수 있고 화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재가 있을 수 있고, 산업재는 건설기계, 조선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에서는 유통업과 비슷한 회사들, 그리고 뭐 기타 유통이라고 표현도 하고, 물류, 육상, 운송, 방송 서비스, 광고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로 놓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제약 바이오를 많이 관리 안 했었는데,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가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기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이제 뭐 이거는 분류하기 따라 마름인데, 사실은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이런 쪽도 다 서비스로 넣을 수가 있는데, 뭐 필수 소비재를 일단 분류를 하셨네요. 분류 방법은 다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유틸리티도 있고, 통신업 있고, 그다음 금융업, 증권보험 있고, 여기 밑으로는 이제 뭐 소형주 쪽을 지금 딱 이렇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위에는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 밑에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시면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업종별로 이제 어떻게 시가총액이 되고 있는지,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뭐 업종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이제 여기서 분류한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을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떤 쪽에서 시가총액이 많은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전 종목을 이제 그 쭉 관리를 하면서 보다가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근데 유니버스는 여기서 이제 살만한 종목만 따로 뽑는 거예요. 그 뭐 자문사나 운용사라고 해서 전 종목을 다 커버하면서 전 종목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 살 수 있다고 편입을 할 수 있는 어떤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회사들만 좀 분류를 해보자. 그 기준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IT 관련 쪽들을 발라내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기 뭐 어차피 여기 코드 번호만 집어넣으면은 하나 바꾸면은 옆으로 쭉 이름이 바뀌도록 브이룩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딱 구성을 하고, 자동차에서 플레이 가능한 종목군들은 이런 거 같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 밑에서는 이제 소재, 산업재, 그다음에 서비스, 제약바이오, 필수소비, 유틸리티는 뭐 크게 두 종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통신은 3개 있죠. 뭐 이거는 이제 코드 번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유니버스를 이렇게 딱 구성을 하면 이 유니버스가 어차피 전체 시가총액이 큰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의 어떤 한 80에서 90% 정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니버스에 있는 종목들만 잘 알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니버스 종목들을 잘 커버하면은 시장을 잘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라서 대부분의 이제 운용사나 자문사 마찬가지입니다. 전 종목 이렇게 데이터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 유니버스를 뽑습니다. 그 유니버스를 뽑아서 이 유니버스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이 시트를 처음 보고 그때는 뭐 항상 이거를 관리하느라고 이제 바빴었는데, 제가 퀀트 같은 거를 연구를 하다가 그때 이제 이걸 다시 보게 되면서 저희 대표님이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잘 하셨던 매니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시트를 가지고 그래도 시장에서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어떤 매니저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게다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는 어떤 매니저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알게 됐죠. 저희 대표님은 이제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 여기 앞에 있는 전 종목에서 유니버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필요한 밸류에이션 데이터들만 뽑아서 마진율 이런 거 다 뽑아서 넣고, 재무 현황 넣고, 이제 매출액을 넣었는데,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컨센서스를 넣는 거예요. 예상 매출액을 넣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뭐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요일 날 출근을 하시게 되면, 뭐 주말에 출근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들은 다반사죠. 출근하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던 IT 관련된 보고서들을 싹 다 보게 됩니다. 유니버스에 있는 보고서를 전부 다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다 기재를 해요. 매출액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수정한 날짜를 기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우라는 거는 순이익에 수렴을 하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추정 이익을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퀀트 자료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올리게 되면은 그 컨센서스 상향이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가 컨센을 올렸으니까 이 주식은 그 지금 현재 내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보다 싼 것 같아 라고 뷰가 바뀌게 되고, 그 뷰에 동조를 하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가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로직이 있는데, 첫 직장의 그 대표님은 이걸 쓰시면서
매주 이제 어떤 특정 섹터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쭉 다 보시면서 이 컨센서스를 손으로 기재를 하면서 어떤 컨센서스의 숫자 변화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시던 분이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컨센서스를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 컨센서스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시장에 설득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그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컨센서스를 넣으면서 가장 빠른 컨센서스를 본인이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그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을 몸으로 느끼면서 가장 빨리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퀀트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고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을 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스타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잘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라고 얘기해드린 적은 없지만 이 시트를 관리를 제가 해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따로 퀀트를 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을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퀀트 애널리스트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유니버스를 관리를 하는 게 좋고, 유니버스라는 거는 그 안에서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을 뽑아내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고 있는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정리를 했는데, 유니버스를 구성을 해서 유니버스 안에 종목을 마스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소형 종목들 한 개, 두 개 봐서 뭐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면 좋죠. 그래서 키팩터를 알게 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러한 공부가 어찌 되면은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건데 누적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맨날 제자리 걸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되면은 먼저 뭐 펀드 매니저가 처음 되든 아니면은 뭐 막내 매니저가 되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공부가 누적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형주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한 300등 안에 드는 거를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하면은 시가총액 300등 안이라고 단순하게 유니버스를 구성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은 IT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에서 제일 크게 큰 것들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그 KRX 300은 나름 이제 그 업종군을 좀 골고루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RX 300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첫 번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요.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종목을 잘못 봐서 물리게 됐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어떤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는 어떤 중소형주나 이런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스토리대로 회사가 나타나는 어떤 펀더멘털이나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리고 회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스토리대로 안 가니까 오히려 파는 세력들만 있고 파는 사람들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안 좋은 종목들은 떨어질 때는 시장보다 더 떨어지고 시장 반등할 때는 따라 오르질 못해요. 왜냐면 안 사니까. 지금 그걸 먼저 사야 될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 KRX 300에 있는 주식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는 좀 반등해주고 가끔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는 종목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이 업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유니버스를 무조건 KRX 300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퀀트를 구성할 때 퀀트의 유니버스를 구성을 해서 그 유니버스 안에 있는 퀀트를 5개의 분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서 주식을 사야 될 종목들을 골라서 이제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과거에 이제 제가 만든 퀀트가 문제가 있다면 그 퀀트에 그 유니버스를 단순히 시가총액 상위 뭐 300등 안에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하고 또는 뭐 150등 안에 있는 걸로 구성을 하고, 이런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다면 저는 KRX 30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유니버스를 짜야 된다.
또는 이제 컨센서스가 항상 있는 종목들 안에서 짜야 되는데 업종을 좀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RX 300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그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래소 사이트에서 여기 KRX 시장 정보가 있고요. 시장 정보에서 주가 지수 공지가 있습니다. 주가 지수 공지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 지수 비교 그 주가 지수라는 게 있고 이 주가 지수에서 KRX 300을 클릭을 하시면은 KRX 페이지가 로딩되고 여기 구성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성 종목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300개 종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KRX 300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검색을 해보면 KRX 300 제가 KRX 300에 대한 어떤 ETF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공부하는 게 어떤 공부에 체득이 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그리고 엑셀 보여드리면서 전 종목 유니버스 관리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거 보면은 업종별로 좀 구성을 했고 700등 이내에서 거래대금이 좀 있는 것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래대금이라는 건 결국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건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700등 안에 있는 것들 그러면서 그 정기 변경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관리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정기 변경을 통해서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유니버스를 계속 구성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대표님은 요 정도로 일단 발달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예전에 한 2016년도, 15년도에 했었던 엑셀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전체 종목을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해가지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비중도 한번 알아보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또 퀀트와이즈로 받아가지고 뭐 필요한 DB들 다 봤죠. 그리고 컨센서스가 있는 것들,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들의 뭐 데이터들을 한번 쭉 봤고 여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잡아서 뽑고 그리고 업종 분류가 굉장히 뭐 다양한데 그 업종 분류를 또 구성으로 해서 시가총액 비중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똑같이 전 종목을 합니다. 뭐 색상은 다른데 이게 초창기 버전에서 제가 연구를 했던 것들이에요. 유니버스로 분류하고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주요 생산 업종, 그때 당시 이제 시가총액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20일 최고가, 120일 최고가, 52주 최고가가 얼마냐. 거기에서 지금 주가와 비교를 하고 그리고 주식수, 그 다음 과거 이제 최근 이제 저는 TTM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트레일링이라고 해서 과거 그 4개 분기에 대한 어떤 PER과 ROE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확정된 그 실적 기준으로 과거 4개 분기를 찾고 자산부채 자본 넣고 연간 매출에는 확정 실적 기준으로 제가 이거 16년도에 썼던 파일이네요. 지금 열어보니까. 그리고 연도별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그 변화율, 뭐 변화율 같은 걸 넣었고 그리고 매출액 분기당 매출액과 연간 매출액, 그 분기당 매출액과 연간 매출액, 분기당 매출액과 연간 매출액 이렇게 기재를 하고 증감률 만들고요. 뭐 제가 13년도 4분기 증감률을 뭐 만들어 놨었고 뭐 거의 관리를 좀 안 했던 것도 있고요.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 뒤에는 순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분기 실적 그리고 과거 배당과 배당 성향도 한눈에 보고 싶어가지고 쭉 이렇게 보는 거죠. IT 쪽에서 쭉 보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좀 깨져 있는데 영업 레버리지 컨센서스가 없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의 영업 레버리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냐 이걸 보려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률이 커야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영업 레버리지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유니버스를 여전히 구성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를 만드는데 저는 뭐 요 부분 조금 줄여 볼게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가총액 있고 가로로 가면서 보면 되죠. 현재가. 그리고 저는 밸류에이션 추정할 때 이제 이 부분 외기랑 이런 것들 좀 계산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 직관적인 건데 정확한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구성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100만 원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추정 밸류에이션을 그 17년도 기준으로 이제 한번 추정해보고 18년도 기준으로 추정해보고 그 19년도 기준으로 이제 추정해보고 그러니까 내년 밸류에이션은 재년에 어떤 삼성전자의 적정 밸류는 얼마일까 내후년 그리고 2, 3년 뒤는 얼마일까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만들었었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희 대표님이 쓰는 엑셀이랑 좀 다를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제가 좀 더 이렇게 분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추정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추정하는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랑 저렇게 계산했을 때랑 어떻게 좀 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한 밸류에이션은 어떤 뭐 허들일 뿐이고 그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순이익의 변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PER이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추정치 저는 이걸 이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을 손으로 넣기가 귀찮아가지고 저희 사장님이 이걸 매번 손으로 넣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애널리스트 걸 다 딸려와서 가져와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이렇게 바꿨죠. 증감률 이렇게 있고 그래서 EPS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으로 되고 3년 평균 EPS를 가지고 이제 예상 시가총액을 막 적정 시가총액을 뽑고 거기서 업사이드가 얼마 나오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제가 다른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웩을 일일이 뭐 베타가 얼마고 이런 거 뭐 해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유니버스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뭐 에러 나는 게 없죠. 그때는 이제 다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죠. IT 중에서 IT랑 자동차랑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게 대략 한 84% 정도 컨트롤 된다. 그러면 84%에 해당하는 비중이 있고 여기서 업종별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PER과 PBR이 어떻게 되는지 업종별로 제가 관리하는 유니버스의 업종별로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이제 이익 증가율이랑 이런 거를 봤을 때 주도 업종이 뭘까? 이걸 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자료에서는 모델 포트폴리오가 없었는데 이 유니버스 중에서 이제 살만한 종목들을 또 추리는 거죠. 유니버스가 예를 들어 300종목이라면 모델 포트폴리오는 대략 한 50종목 정도 미만 뭐 이렇게 이제 추린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쭉 종목이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대차대조표 중에서 부채 비율이 이제 전년 동분기 대비 그러니까 YOY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쭉 가면서 현금이 좀 늘었나 삼성전자가 일을 잘해서 전년 동분기 대비 괜찮나 또는 QOQ로 괜찮나 그래서 5개 분기를 넣습니다. YOY까지 보려면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에서 크게 뭔가 이상한 징후를 느끼려면은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율을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한눈에 보는 거죠. 그리고 투하자본 수익률이 이 퀀트와이즈에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요거랑 그러니까 ROIC가 웩보다 좋아야 이 기업 가치가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여기에 이제 하이, 미디어, 로우라고 표현을 해놓은 건데 PER이 과거 3년 동안의 최고점 그리고 평균 로우가 얼마냐 그러면은 어떤 회사가 기업이 어떤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좋아져서 멀티플을 부여받는다면 뭐 과거 최상단은 PER이 뭐 11.27배 당시에는 뭐 12배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PBR도 그렇고요. PBR도 뭐 1.5배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왜냐면 과거 대비해서 지금 업황이 엄청 좋으니까 과거 밸류에이션 최상단까지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추정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그리고 연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그 이익의 변화율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냐 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PEG 이런 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PEG 넣고 PSR 넣고 PBR 넣고 이제 저는 이제
앞에 가가지고 유니버스에서 매출 보거나 전 종목에서 매출 보는 게 귀찮아서 삼성전자 하나 보면서 옆으로 의사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출액 변화율을 숫자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분기별로. 저는 이제 한 3년치 분기별로 넣죠. 그리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있느냐, YOY로 이제 영업 QOQ로 매출액 증가율 했느냐, YOY로 어떻게 증가했느냐,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냐, 영업 레버리지가 분기별로 발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이때는 뭐 삼성 SDI가 영업 레버리지가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주가 등락률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은 굳이 안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이 좋고 영업 레버리지가 있는데 뭐 주가가 안 갔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삼성전기가 YOY로 그 영업 레버리지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최근 3개월 시세가 좀 안 좋았다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컨센서스죠. 최근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느냐 하향되고 있느냐 이런 걸 같이 보고 현재 시가총액과 현재가를 넣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저는 목표가에서 컨센서스의 한 97%, 95% 정도만 이제 타켓으로 잡는 어떤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구간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구간과 그 매력 구간, 주가가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이 어떨까, 이거를 이제 저의 나름의 어떤 기준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13%였다. 그렇다면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에 이제 14%를 사자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요걸 이제 색칠을 하죠. 뭐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 AP라고 해서 실질 포트폴리오에는 얼마를 넣을까? 예를 들어 나는 한 15%를 넣겠어. 그러면 실질 포트폴리오에 15%를 넣는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편입 가능한 주식수가 뜹니다. 이게 10억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일 내가 사야 될 종목 주식수는 109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유 비중이 15%로 이렇게 딱 체크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보유 비중이 나는 15%를 들고 싶은데 실제 여기 보유 비중이 예를 들어 뭐 16%, 17%로 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15%로 맞추기 위해서 헤어컷을 하자. 그래서 뭐 한 몇 주를 팔면은 15%로 다시 세팅할 수 있으니까 15%로 세팅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종목들을 뭐 모델 포트폴리오라 실질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면서 주식비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15%로 했는데 16%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편입 가능한 숫자가 116주가 필요하니까 7주를 더 사야 되고, 예를 들어 뭐 14%로 내가 줄이겠어. 그러면 7주를 팔아야 되죠. 그러면은 7주 팔면 102주가 되는 거니까 다시 딱 맞추게 되죠. 보유 비중을. 요런 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현대차도 되고 삼성전자를 검색을 하면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분기 매출을 쭉 넣으면서 그 수정 주가와 그 매출액 증가율 이런 거를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맨 뒤에 있는 화면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넣으면 영업이익 어떻게 증가했는지,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같이 보면서 매출액 증가율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을 때가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영업 레버리지 발생하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모델 포트폴리오 짜고 제가 이제 구성한 종목들을 그 비중으로 이렇게 뭐 관리도 하고, 이거는 이제 롱숏 할 때였던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롱숏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건데, 이게 옛날에 나온 퀀트인데 분기 단위로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갔다가 와서 지금 현재 최근 나올 수 있는 분기의 어떤 실적을 그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발표를 그 퀀트와이즈에서 이제 퀀트와이즈나 FN가이드였죠 당시에는. 지금 뭐 FN가이드로 이제 합병됐는데 그 FN가이드가 이제 기재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봅니다. 3개월 컨센서스, 3개월 평균 컨센서스가 7일 전과 5일 전의 변화, 그리고 1개월 컨센서스, 최근 1개월 컨센서스가 7일과 5일 전에, 일주일 전과 7일 전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거고, 3개월 컨센서스와 1개월 컨센서스의 변화, 이걸 봤을 때 이게 세 개 다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평균 컨센서스도 최근 일주일 전 대비해서 나빠졌고, 1개월 평균 컨센서스도 최근 1개월 전 대비, 최근 7일 전 대비해서 나빠졌고, 거기다가 3개월 컨센서스보다 최근 1개월 컨센서스가 점점 나빠지고, 이 세 가지가 만족하면은 웬만하면 어닝 쇼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꾸준히 돌리면서 분기 실적상의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빨리 추려내는 거죠. 분기 실적 발표 일정 아시잖아요. 그 전에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을 다 가서 최근 분기 실적을 대부분 다 업데이트를 받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받고 온 업데이트를 가지고 예상 실적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제가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MP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중에서 어닝 쇼크가 날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은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타났는데 어차피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사요. 실적 발표할 때.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났는데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일회성이고 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반면 어닝 쇼크가 났는데 주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저는 업종도 이제 보는데, 업종도 업종별로 어디가 주도 업종일 수 있는지 실적을 가지고 좀 보려고, 증감률 이런 걸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똑같이 관리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 종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유니버스 정도는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투자할 어떤 기초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를, 이번 2020년도 연말 휴가 기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연말에. 그 연말에 노력을 해서 업종별로 구분을 하고 세부 업종 이런 거 가로로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현재 주가와 시가총액을 하고, 주가만 넣으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엑셀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뭐 꼭 적정 주가를 넣을 필요는 없고, 분기 실적 정도, 연간 실적, 분기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넣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어디가 지금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고 이 크로스가 어느 쪽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이 단면으로 보기 위한 이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보다 보면 그 회사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시장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렇게 이제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다. 저는 이건 제 거는 너무 복잡해지게 발전된 케이스고, 기본 케이스는 전 종목과 유니버스 요런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잘 가져가셔가지고 또 발전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